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층수, 로얄층에 대한 개념은 자꾸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층간 소음에서 좀 자유로운 층, 즉 1층이 없는 2층의 로얄층이 그 필로티 2층이 지금은 오히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혼부부들 되는 이런 분들도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면 1천만 원 부동산 투자의 저자이자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재승욱이라고 합니다.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입니다. 입지. 이거는 비단 주택, 아파트, 빌라 같은 주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가를 투자할 때도 또 공장을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거나 또 토지를 투자할 때도 그 부동산의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역세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나와가지고 그 도시철도인 지하철을 타러 갈 때 보통 예전에는 한 500m 그리고 한 10분 안에 들어와야지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기후에서 열대기후로 바뀌면서 여러분 아마 올해 여름을 나면서 아마 많은 덥다, 이렇게 덥나 할 정도로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. 온대기후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명확하게 탁탁 떨어져 있는데 이 열대기후는 여름하고 겨울이 상당히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더 지금 날씨가 온난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개념도 이제 500m에서 10분 이 거리에서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300m, 200m 이제 앞으로 5년, 10년 안에는 지하철과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는 곳만 역세권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이제는 역세권의 개념이 자꾸 가까워지고 있다. 사람이 편리한 정도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역세권의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로얄층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얄층은 보통 한 4분의 3 이상 되는 높이의 그 층수가 로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, 그 다음에 한 40층 정도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로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.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좀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아파트가 자꾸 높아지니까 아파트를 그 엘리베이터가 기다리는 시간도 이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죠. 그러면 중간층이 또 로얄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이 이동하는 중간층이 로얄층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층수, 로얄층에 대한 개념은 자꾸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층간소음 문제입니다.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이웃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오늘 내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층간소음에서 좀 자유로운 층, 즉 1층이 없는 2층의 로얄층이 그 필로티 2층이 지금은 오히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혼부부들 되는 이런 분들도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면 그런 층간소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필로티 2층이 지금은 로얄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필로티 2층은 아파트 분양가도 저층이기 때문에 또 분양가도 되게 또 저렴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 초년생이나 또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런 층수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 또 트렌드가 땅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재개발,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 아파트가 층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50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는데 이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건축법에 피난층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50층 아파트가 있는데 25층은 한 층을 비워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. 그래야지 이제 불이 났을 때 이렇게 25층 그 사이에 이렇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피난층인데 이 피난층 아래 위층이 지금 로얄층이 되는 그런 층수가 로얄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즉 25층이 피난층이라면 26층은 밑에 막 뛰어도 관계없는 필로티 2층의 역할을 할 것이고 24층 같은 경우에는 25층이 없기 때문에 위에 떠들지 않기 때문에 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
지금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피난층 아래층, 피난층 위층이 지금은 또 로얄층으로 될 수 있는 또 그래서 로얄층의 개념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6년, 17년 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소액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제가 부를 계속 축적해 놨고 아파트를 한 채, 두 채씩 이렇게 모아갔습니다. 그렇게 하다가 이 아파트 미분양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미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? 3, 4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를 3, 4년 전의 가격으로 또 전체 금액을 사는 게 아니라 계약금 10%를 가지고 3, 4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리트 있는 투자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맞습니까? 왜냐하면 보세요. 전국에 있는 많은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근데 서울에 있는 뭐 강남구나 서초구, 송파구 뭐 이런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전부 10억 이하입니다. 그러면 10억 정도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계약금 10%를 걸기 때문에 1억 이하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 소액으로 1억 이하의 소액으로 부동산은 특히 3, 4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의 그런 새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부동산 상품이다 이런 이야기겠죠.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무 뭐 미분양 아파트나 막 그냥 계약하면 되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미분양 아파트를 잘 살펴봐야 된다.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데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시대를 잘못 태어난 미분양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.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가는 시점, 투자 심리가 막 높아지는 시점, 또 공급 물량 아파트가 많이 없는 이런 시점에 분양했으면 그 완판돼야 되는 이런 아파트인데 위치도 역세권이고 브랜드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이런 좋은 아파트인데 시대를 잘못 태어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주변에 아파트가 막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막 많아지는 시점에 분양을 했거나 또는 최근처럼 금리가 막 높아져가지고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뭐 중도금 유의자다, 이자 후불제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중도금 그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막 부담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또 심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 분위기상 시대상 약간 잘못 태어난 이런 미분양을 잘 잡게 되면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3, 4년 뒤에 입주하는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좋은 연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